(8월 25일) 목요일 오늘 나온 더구로 기사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더구로 런치박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더구로 편집국 수석 에디터 김병용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저희가 결방을 했었는데 그렇죠. 내부 촬영 때문에 네.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대박 기사가 나왔네요. 네, 그 사이에 네. 굉장히 대박 기사가 나와서 네, 뭐. 원래는 저희가 아침에 나온 기사를 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이 기사는 정말 대박 기사여서 네.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뭐 앵커님도 좀 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있었어요. 말씀하세요. 네. 빨리 공개하세요. 빨리. 네, 이따 차차 공개하는 걸로 네, 하고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댓글도 하나씩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그 유튜브 댓글 구단님이 왜 유튜브에서 중요한 기사를 다루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또 시청자 의견도 반영할 겸 저희가 오늘은 정말 중요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네. 저희가 뭐 하루에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네. 중요한 기사를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네. 그걸 다 할 수 없고 또 저희가 또 이제 그 방송 인력 그다음에 네. 또 여러 가지 좀 제한 아직 쉽게 말하면 돈이 부족해서 아직 네, 너무 솔직하게 그래서 말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봐주셔야지. 네. 그리고 그래서 또 많이 이제 할수 뭐 있습니다. 네. 중요한 기사들은 사실은 뭐 다른 매체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네. 저희는 좀 다른 매체가 다루지 않은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아니 것들도 이분이 있잖아요. 말씀하시는 구단님 말씀하시는 거는 네. 더구로의 다른 기사도 좋은 기사가 많은데 뭐 네. 왜 그거 왜 안 안 하냐 해주시냐.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 예, 네. 예. 아무튼 오늘은 대박 기사를 저희가 들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좀 저하고는 상관없는. 네, 저하고는 좀 관련이 있지만 네네. 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아마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저희가 자료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뭐 국내 주식 시장에서 좀 시총에 영향을 미친다. 요즘 시총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이제 종목들이 태조 이방원이다.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태양광, 뭐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자력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저희 더구로에서 다루는 기사들이 다 이쪽이잖아요. 네, 그걸 잘 많이 쓰죠. 네. 예, 뭐 다 자부하지만 원전 기사를 더구로만큼 쓴 한국 매체, 국내 매체는 네. 없고요. 뭐 2차 전지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방산도 저희 우리 더구로 기사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산분에서 거의 독보적인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내용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여기 그 아까 전에도 잠깐 보셨겠지만 이제 방산이나 뭐 앞서서 저희가 라이브에서도 몇 번 했었어요. 그렇죠. 이러한 네네네. 이러한 섹터를 가지고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사실 이 태조 이방원 관련주들이 이제 갑자기 상승을 한 이유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안이 그렇죠. 있고 또 이제 저번에도 저희가 방송했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또 수혜주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급상승한 종목들이 있다고 하는데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어제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이 있었죠. 있죠.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었고 얼마나 오르신 거예요? 매수 시점에서? 저 매수 시점에서 한 24%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럼 월급을 반납하시고 네, 제가 이제 종목을 네. 매수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더구로 기사만 보고 제가 계속 팔로우 기사를 기사를 팔로우를 해서 더구로에 입사하신 지 한 3개월 되셨죠? 네, 한 네, 2, 3개월 네, 정도 네. 됐는데 정말 더구로 기사만 보고 음. 제가 한번 시험 삼아서 투자를 해봤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네, 바로 이제 아마 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어제였죠. 네. 네, 이제 현대로템이 어제 기준으로 최고가 31,950원까지 그렇죠. 오르면서 52주, 그러니까 네. 최근 1년 동안 가장 높은 네. 가장 높은 주식 주가를 기록한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현대로템이 사실은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저희 더구로 기사도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뭐 다른 매체 특징주 분석 기사 보면 다 네. 저희 그 더구로 기사를 다 그쵸, 그 참고를 많이 하신 것 그것 때문에 같더라고요. 올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분석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왜 이렇게 현대로템이 갑작스럽게 급등을 했냐 그 이유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저희가 가져온 기사가 현대로템이 이제 또 다른 수주
시장을 개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 기사니까 빨리빨리 소개하시죠. 네. 그래서 현대 로템이 이제 모로코 정부와 음. K2 전차 조달 협상을 시작했다는 기사인데요. 네. 네, 어떤 기사인지 또 어제 기사여서 뭐 많은 분들이 읽으셨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일이죠. 현대 로템에 따르면 최근 모로코 정부와 한국군 주력 지상무기인 K2 전차 조달 협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폭염 속에서도 운용이 원활하도록 냉각 성능을 향상시키고 포탑에도 차광막을 설치했으며 전차 바퀴는 특수 고무 재질을 적용하는 등 사막 환경에 맞게 현지화한 맞춤형 버전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로코 수출 가시화로 이제 현대 로템은 K2 전차 등 주요 방산 제품을 앞세워서 중동 시장 개척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집트와도 협상 중에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까지 이렇게 도입 계획 중에 있다는 내용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유럽에 이어서 중동 시장 공략에 나서는데 이 모로코의 뭐 구체적인 뭐 규모나 그런 것들은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일단은 저희 그 앞선 기사를 보면 네. 그 이집트랑 현지 생산하고 있고 그 이집트에서 현지 생산된 K2를 가지고 그 전차를 가지고 주변 중동 아프리카 시장을 수출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몇몇 국가와 네.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이미 쓴 적이 있죠. 네네. 이제 그 연장성산에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현대 로템이 직접 테이블을 차린 걸 수도 있고 아직 그것까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일단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현대 로템에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고 뭐 이게 정말 아니라고 했으면 항의가 들어왔을 텐데 네.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집트에 생산된 모델을 갖고 가는 건지 아니면 현대로템이 직접 가는 건데 현지 언론을 보면 일단은 현대로템이 수출용으로 만든 전차 K2 전차 모델이 있어요. MBTI라고. 네. 그 모델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대로템이 직접 수출을 하는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뭐 아직 규모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막 테이블을 차린 상황이어가지고요. 근데 네. 뭐 근데 이게 몇 년까지 걸릴 것 같지는 않고 조만간은 아니더라도 연내에는 잘 되면 연내에는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옵션이 많아요. 직접 갈 수도 있고, 네. 또 이집트에 있는 그 합작 현지 공장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뭐 카드가 많다 보니 시장에서 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겠죠. 좀 네.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이제 보통은 보면은 라이선스나 뭐 또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해서 직접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네. 한다는 내용이 많았어요. 네. 이렇게 네.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내 방산업체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영국이나 미국, 이제 뭐 독일, 그러니까 선진국 훨씬 더 앞선 네. 방산 시장 되게 큰, 뭐 미국 엄청 큰 기업들 많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뭐 로키드 마틴이나 예, 그렇죠. 그들에 비해서 국내 기업들은 역시 그들의 기술을 가지고 이제 시작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뭐 꽃이 막 피임을 시키거든요. 근데 네. 후발주자가 그러니까 앞선 사람을 이기려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하나라도 더 있어야죠. 있어야겠죠. 더 줘야겠죠. 네. 뭐 그 가격일 수도 있고요. 음. 근데 가격만 싸다고 좋은 건 아니고 싼 게 비슷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쵸. 국내 제품은 싼데 제품도 좋아. 예, 그게 좀 가성비겠죠. 합쳐가지고 거기에 이제 또 그들이 한국산을 도입할 때 그럼 우리는 좀 기술을 확보하고 싶은 사실은 이제 미국 기업들이나 독일 기업들 이런 거 되게 인색해요. 예, 근데 국내 기업들은 과감하게 기술을 해주겠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뭐 수출입은행이나 아니면 뭐 수출보험을 통해서 자금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한 팀이 돼가지고 소위 말하는 팀코리아가 돼가지고 네. 지원하는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 방산 기업들의 수출 전략 중에 하나를 기술 이전으로 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지금 이렇게 호재 상황이 그렇죠.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대 로템 하면은 사실 철도를 네.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국내에서는 뭐 이제 GTX 한참 그때 떠올랐을 때 그때 한번 부각이 됐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해외 수주로 그렇죠. 좀 원래 많이 하고 주목을 있어요. 네. 네,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철도가 한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철도와 관련된 기사를 하나 가지고 어제 왔는데요. 오후에 떴죠. 네, 이집트에서. 네. 네, 이집트와 이제 전동차를 8,600억 원 규모로 계약을 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로템은 이집트와의 되게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음. 수주한 게 아니고요. 이미 현지 공장도 있고 꾸준히 터키, 이집트 쪽에 수주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요거 좀 이렇게 관련돼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가 수정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뭐 사과의 어떤 말씀을 게 드리고 있을까요? 네. 뭐냐면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대로템의 매출 비중이 지금 전체를 10이라고 치면 네. 한 과거에는 방산이 한 1 포션이 그다음에 9 정도가 이 철도 관련된 차량 제작 이런 거 수출 그래서 9를 받았는데 방산이 굉장히 미미하다가 그렇죠. 성장을 예. 많이 한 거네요. 최근에는 3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뭐 할 때 업계 소문은 실질적으로 저는 검토도 해놓은 걸 알고 있는데 롯데의 방산 부분을 하나에 파겠다. 그런 얘기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그쵸.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최근에 이 기사 쓰기 전에 한번 롯템 분들을 만난 적에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바뀌었답니다. 기조가. 네. 어떻게 바뀐 건가요? 그 오히려 네. 철도 산업이 되게 좀 그 소리 말하는 마진이 안 좋아요. 정부에서 발주한 사업이라 되게 막 쪼고 막 사고도 많고 귀찮은 게 많은 거 솔직히 말해서.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떨구고 털어내고 방산에 집중을 하겠다. 현대 롯템이 또 공교롭게도 위아에는 박혁포랑 네. 포만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위아도 물론 이제 위아의 주력 산업은 이제 자동차 부품 사업이죠. 옛날에 이제 네. 현대 위아의 과거 이름이 기아 전공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품 만드는 게 주 메인인데 거기 이제 조그맣게 포를 만들어요. K2 전차 들어가는 포도 위아에서 만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사업을 띄워와서 롯템이 합치는 방안도 그래서 전문적인 롯템을 방산 기업으로 우수하겠다는 안도 현대차 그룹 수뇌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정된 건 아니고 뭐 스터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의 근거가 뭐냐? 바로 폴란드 계약입니다. 네, 이제 폴란드 뭐 어저께 나왔지만 이 금요일 날 현지 시간에 아마 정식 계약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약 4조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1차 계약분은. 네. 근데 제가 취재해 보니까 총 금액이 지금 이거 정말 이거 라이브 보신 분만 알려드리는 건데 네. 30조 원이 넘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이거 아직은 확정된 게 규모네요. 아닌데 네. 거의 오가는 얘기는 지금 1차분은 4조 원이고 네. 후속 물량까지 합치면은 총액이 30조가 넘는다. 그리고 이제 배당 단가도 제가 알게 됐어요. 전차 한 대당. 그것도 혹시 공개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 뭐 국내 제가 알기로는 1,000억 원 정도 알려졌는데 네. 그거보다는 약간 좀 저렴해요. 현지 1,000억 원 생산도 미만이다. 있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많이 남는 걸로. 그래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30조 원짜리, 그러니까 폴란드가 뭐 망하지 않는 이상, 폴란드가 변심해서 하지 않는 이상 최소한 30조짜리 물량을 확보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노르웨이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도 독일이랑 싸우고 있는데 노르웨이에서도 굉장히 지금 좋게 보고 있고 지금 뭐 오늘 뭐 이집트, 모로코, 뭐 사우디, 오만 되게 많아요. 깔아놓는 데가. 그리고 또 유럽도 몇 군데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거 대당 뭐 1,000억 원 안팎이면 할만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사업인 거죠. 이게 오히려 철도 어저께 뭐 계약한 거 보면 지금 이집트랑 계약한 게 한 4천억대 조금 안 되는데 뭐 폴란드는 4조 원이니까. 네. 그리고 차이가 어마어마한 그렇죠. 거네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쉽게 이게 또 후속 사업도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전차만 받는 끝이 아니거든요. 부품도 교체해야 되고. 교체해주고. 그거 롯데밖에 못 해요. 공급하는 업체들. 그래서 뭐 후속 사업도 만만치 않고 하다 보니까 롯데 차원에서는 방산을 한번 제대로 해볼까? 라고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참고로 30조. 네. 이걸 공개해도 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뭐 라이브니까. 네,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이고 사실 저도 그 현대 롯템 주주로서 개미 주주지만 또 기사를 보면은 군용 로봇을 개발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있었어요. 그거는 그래서 뭐 이제 왜냐하면 그 이미 저도 연구소 가봤고요. 그다음에 또 현대차 그룹에서 투자한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거든요. 네. 그 이제 뭐 사족 보행 로봇 스포츠로 유명한데 뭐 거기랑 기술 이전 이미 이제 현대차가 인수했거든요. 거기 네. 기술 갖고 와서 저도 한번 취재하러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아이언맨 슈터라고 하죠. 그래서 상당 부분. 그래서 아마 그 방화청이랑도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네. 나쁘지 않다. 미라 밝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도 방사는 굉장히 진심이구나. 네. 이렇게. 저도 완전히 좀 예전 구 버전을 지금 알고 있던 것 같아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완전 새로운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궁금한 게 저는 주주로서 궁금한 게 너무 사심이 들어간 거 아니세요? 네,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느냐. 그거는 그거 제가 궁금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요? 장담할 수 없는데 네. 일단 뭐 개인의 몫이긴 하지만 투자는 갑자기 지구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네, 나쁘지 않다. 전반은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현대 로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 또 하나 좋은 기사가 있어서 좋은 기사가 있어서 이것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기술 이제 기사인데 하나기술도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증권 그 창을 들어가 보니까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쓴 게 있죠. 그래서 하나기술 기사를 잠깐 보시면은 9시 6분에 쓴 기사죠 오늘. 장착하기 전에. 이제 하나기술이 노르웨이 프라이어 배터리, 노르웨이 프라이어 배터리와 기가 팩토리 파일럿 시설에 쓰일 배터리 장비를 개발한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영국 브리티시 볼트에 이어서 프라이어와 이제 손을 잡으면서 좀 유럽에서 수주를 늘리는 게 아니냐. 이 기사 쉽게 얘기하면 이제 프라이버트는 이제 배터리 제조사죠. 근데 이제 파일럿 시설이라는 거는 이제 시험 생산 라인이 있어요. 이제 전식으로 양산하기 전에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거기에 일단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본 라인에 들어갑니다. 그쵸. 당연히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기술이 최근에 이제 뭐 유럽 최근에 이제 뭐 그 브리스티 볼트라고 해서 국내 투자자한테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 협력업체가 파트너사로 알려져 있는데 유럽 이제 영국 정부 차원에서 미국에 있는 배터리 제조사입니다. 이 기업하고도 이미 계약을 맺었고요. 이번에 이제 노르웨이 플라이어 배터리랑도 이제 계약을 맺은 거죠, 사실상.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기술이 유럽 쪽으로 굉장히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 유러피언 드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기술이 만든 지가 벌써 지금 이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03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2020년에 코스닥에 상장됐으니까 꽤나 이제 배터리 공장에 들어가는 그 제조 장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치가 있다. 지켜볼 만하다. 그리고 오늘 뭐 기사도 그런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찾아보긴 했는데 배터리 전 공정을 다 담당하는 회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또 요즘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태조 이방원에 관련해서 그렇죠. 배터리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소부장 업체 중에 하나죠. 이 종목도 이제 아마 계속해서 거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제 유럽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유럽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 배터리 제조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국가 차원에서 밀고 있죠. 영국은 이제 브리스티 볼트도 있고 뭐 독일도 지금 새로 시작하고 있고 북미 업체 중에서도 이제 노스볼트도 있고 이제 프라이어 이 업체도 좀 주목할 몇 군데 기업이 있습니다. 막 아직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업체에 비해서는 좀 뒤떨어져 있지만 열심히 추격하는 업체고 공장을 많이 늘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기술의 이런 유럽 업체들과의 그 계약 체결은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요즘 장이 안 좋다고 하지만 사실 배터리 관련주들은 또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수록 더 똘똘한 종목들을 골라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나기술 내용까지 살펴봤고 전체적으로 현대로템 방산 수출 현황과 또 철도 사업 매각 이슈. 이거는 굉장히 또 전화 오는 거 아니야 모르겠네요. 좀 공개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정보를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렸고 또 하나기술 관련 기사까지 짚어봤습니다.